마지막에 하자. 내가 잘못했다. 그럼 난 이 형 아니냐? 엄마 살려주라. 살려주라 종대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에 담긴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1탄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꼭 좀 영화를 먼저 보신 후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배드씬. 야, 맛있겠다. 오늘은 좀 맵게 됐다 야. 그 시절 학생들의 아이돌? 떡볶이집 아줌마.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김부선 누나는 당시 최고의 섹시 여배우만 찍는다는 에마 부인 시리즈 3대 에마 출신입니다. 잘생겼다. 자주 와. 한가인을 못 잊어서 찾은 곳은 못 잊어 떡볶이. 이곳은 양수리 야외 세트장에 만든 거리입니다. 아유 단단하네. 이거 좀 만져봐. 놀랍게도 이 대사는 김부선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김부선 누나가 최선을 다해 정말 많은 대사와 설정을 준비했는데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와서 못다한 대사가 많다고 하네요. 햄버거가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시나리오 초고에 있었는데 현수의 성장통에 더 집중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 하지만 현수의 진정한 사랑은 어장관리의 찐 고수 은주. 이렇게 키스해놓고 은주는 선도부에게 발린 후 떠나는 우식과 함께 사라집니다. 사실 함께 간 여행지에서 다음 주에 생일이라는 은주의 말을 들은 현수가 생일 선물로 라디오를 사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나 결국 은주는 나타나지 않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친구가 개처 발리고 학교를 떠난 와중에 친구의 전 여친 때문에 설레한다는 감정선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삭제해서 우식이 은주와 함께 떠난다는 느낌이 약해졌습니다. 시나리오 상에는 우식과 도망가서 좀 살다가 현수에게 엽서를 보내서 다시 만나게 되는 버전도 있었고 은주와 우식이 함께 차린 은주상회 앞에서 임신한 상태로 현수를 만나는 버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 삭제하고 관객이 마음껏 상상하는 열린 결말로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병두와 현주. 올라가면 커피 한 잔 안 주냐? 오늘 너무 늦었다. 다음에 와. 내가 맛있게 타줄게. 한겨울에 찍게 됐지만 가을이라는 설정이라 단풍잎을 만들어 붙여서 계절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입김이 푹푹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원래 시나리오에는 방에 들어가서 배드씬까지 있었는데 다 날려버리고 키스씬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왜죠?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말이죠. 나 건달리 그만둘게. 평생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거리 3부작 중 청불 영화답게 강력한 야함을 자랑하는 강남 1970. 보스의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용기. 우리 시골 내려가서 살면 안 될까? 사실 용기와 소정의 배드씬을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감독은 이 여자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용기의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세 관람가로 만들면 더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겠지만 시대상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처음부터 청불로 계획했다고 하네요. 김밥 잘 싼다. 사랑하는 여자이지만 형님의 애인인 소정이 싸준 김밥. 해바라기에서 당면과는 다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의 비루함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입에 쑤셔넣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땅으로 주시죠. 500평만 주세요. 한편 종대는 상남자 키갈 한 방으로 미나리밭 500평을 받게 됩니다. 압구정 미나리바 괜찮죠? 이 넓은 미나리밭이 압구정 로데오와 가로수길이 될 줄 성인은 알았을까요? 이 땅만 가지고 사람만 있었다면 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건데 도시 개발과 문과장을 작업하려는 종대. 분명 아리따운 사모님과 뜨밤을 보냈는데 누구세요? 남의 사모님도 모자라서 기사까지 따? 감독은 종대가 문과장을 어떻게 협박해야 할지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감금해놓고 고문을 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미인계로 빼오기에는 너무 큰 정보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남색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은근히 웃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 죽습니다. 왜 이래? 오마주를 넘어 이소룡 영화를 그대로 사용한 말죽거리 잔혹사. 어장관리 오지는 은주의 플러팅. 혹시 기타 칠 줄 알아요? 언제 한번 듣고 싶다. 기타는 언제나 남자의 로망.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타를 전혀 못 치는 권상우 배우입니다. 노래 참 영화를 위해 엄청나게 연습해서 이 장면을 찍을 수 있었죠. 은주 어장 속에서 행복한 한 마리의 물고기 현수. 양희은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가장 쉬운 코드로 이루어진 곡이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감독도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이 곡으로 배웠다고 하네요. 메마른 나의 입술. 아, 따라 부르네. 너무 오글거려서 NG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야, 상철아, 박검사 말이야. 네가 봐라. 상철에게 박검사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주문은 말론 블란도 주연의 대부에서 보나세라가 돈 꼬를레오네에게 본인의 딸을 폭행하고 집행유예로 나온 놈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을 모티브로 삼아 설정했다고 합니다. 도시 근사에 황 회장이 부르는 올드 앤 와이즈는 감독이 학창시절부터 즐겨 듣던 팝송인데 언젠가는 영화에 꼭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영화 25시에 나오는 안소니 퀸의 연기를 보여주며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을 지어달라는 감독의 주문을 남궁민 배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성이가 박승구 의원을 모시는 자리. 이 노래는 일본의 유명한 엔카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입니다. 70년대 초 일본 노래는 전부 듣지도 못하게 금지시켰던 시대였는데요.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본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슬픔이 교차하는 장면에 느와르적 감성을 배가시키는 이 곡은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입니다. 감독이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작업했다고 하네요. 이소룡의 절권도가 오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전통 무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정신만 딱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무도나 공부나 다 똑같은 거야. 이소룡 키드인 현수를 비난하는 아버지를 전통 무술인 태권도 관장으로 설정했습니다. 검도장이 아닌 마루 바닥으로 된 체육관을 찾고 찾다가 부안에서 찾아냈다고 하네요. 어른들이 옛날엔 빵집에서 미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빵집을 출입하다 걸리면 정학까지 당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범생인 현수와 은주가 빵집을 간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978년을 재현하면서 빵집을 빼놓을 수 없기에 영화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종로에 있던 로얄 제과를 모티브로 설정하고 군산의 영국 빵집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시대에 무슨 고층 아파트가 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등 아파트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라고 하네요. 이 강력한 대사는 감독이 엄청난 고민을 한 대사라고 합니다. 자칫 관객에게 시대를 고발하는 메시지로 다가갈까봐 걱정했는데요. 권상우 배우가 한번 해보겠다며 감정을 담아 외치니 현수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서 다른 버전 없이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진을 물리치는 통쾌한 학원물이 아니기에 현수의 내면도 성장하는 병원씬을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감독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감독도 당시 가해자의 입장이었는데 무릎 꿇는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소룡이는 대학 나왔냐? 물론이죠. 워싱턴 대학교 연극과 출신입니다. 건달이지만 가족에겐 따뜻한 가장, 병두. 가장으로서의 절실함을 부여하기 위해 병두가 사는 동네를 철거 예정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놈들이 철거를 안 하겠어?
어머니가 철거 반대 시위를 나갔다가 다치는 것도 병두가 그만큼 절실해지기 위한 설정입니다. 전국의 재개발 예정지는 다 돌아다녀 본 후 인천의 철거 직전인 동네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영화 속에만 남아있는 곳이 됐네요. 병두가 출근하고 거리에 홀로 남은 여동생 컷은 오빠 곧 돌아올 거야. 수미 쌍관의 느낌으로 현주가 떠난 뒤에 거리에 남는 컷과 비슷하게 촬영했습니다. 야, 이 개샹렬 새끼야, 돈 갚어! 감독은 언제나 한결같은 캐릭터보다 한 인물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입체성을 중요시합니다. 가족 앞에선 효자와 가장의 모습, 자존심 버리는 순간 뭐다? 양아치다. 숙소에선 형님 포스 뿜으며 자존심 버리면 양아치라고 하더니 일할 땐 바로 양아치다운 면을 보여주죠. 병두가 일하는 곳이 야만적인 공간이라면 첫사랑 현주는 지적이고 순수한 느낌의 공간으로 이질적인 두 공간이 충돌하는 느낌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나 깡패 싫어. 그니까 나 찾아오지 말라고. 이러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죠. 오른팔 종수가 아닌 친구 민호를 부르는 건 본인도 모르게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민호의 공간은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집거하던 오피스텔 내부를 똑같이 세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용기야, 의원님 제 거 좀 실어라. 대왕 호텔 인수하고 남은 돈입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서 오래가겠구만. 강남 1970은 용기와 종대의 성장부터 몰락을 담은 메인 플롯과 정치인과 건달들의 치열한 암투를 담은 서브 플롯, 두 가지 플롯이 교차되는 멀티 플롯 구조입니다. 없는 잔돈까지 받아가냐? 여당 실세 아닙니까? 뒷배 갈아타는데 그 정도 감수해야지 형님. 극장 개봉판에서는 두 번째 플롯을 놓치는 관객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인수한 호텔 제가 맡으랍니다. 형님 참 사람 이상하게 병신 만드시네. 저 역시 무삭제 감독판을 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기 전 현수는 아직 공부 좀 합니다. 수학과는 거리가 먼 미대 오빠 출신 권상우는 이 공식을 그림처럼 외워서 그렸습니다. 이 편지는 권상우 배우가 직접 정성을 다해 썼다고 합니다. 미술교육학과 출신 권상우 배우는 그림도 잘 그리는데요. 은주를 생각하며 얼굴을 그리는 장면을 권상우 배우가 직접 그리며 촬영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내 새끼가. 손호진 배우는 실제로 태권도 4단, 유도 3단의 유단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인 프로 레슬러 고 천규덕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것 같네요. 권상우, 이정진 두 배우는 둘 다 비흡연자입니다. 덕분에 자연스러운 겉담배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권상우 배우. 아, 이 새끼 뻐끔이네. 돼지 같은 새끼가 진짜. 하마와 여대생은 애누리 없이 진짜로 싸다구를 주고받았습니다. 돌려차기가 가능한 배우를 찾다가 2000년 뮤지컬 캐치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하던 백주희 배우를 영화에도 데뷔시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을 숨길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백주희 배우는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 수업과 마이네임에 출연하며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줬죠. 최근 종말의 바보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수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잘못 만난 은주. 대학은 그렇게 멀어져만 갑니다. 은주 친구는 18대 뽀미 언니 김민정 배우입니다. 쟤 귀엽다. 현수랑 엮어봐라. 원래 시나리오는 뭐 저런 애를 데려왔냐 였는데 김민정 배우가 예뻐서 대사를 바꿨다고 하네요. 가끔은 그녀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78년 당시 서금옥의 밤의 데이트의 DJ 서금옥님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이곳은 화곡동의 실제 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3시간 만에 후다닥 찍고 나왔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연히 듣게 된 땡벌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나서 이 노래로 설정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벌처럼 앵앵대며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넌 민간인도 아닌 것이 건달도 아닌 것이 반달이냐? 잘하자. 호구 아저씨가 검사 출신이었다니. 말죽거리 잔혹사의 영어 1타 강사 권태원 배우. 자 봐라. 고, 주, 고, 물. 감독과 세종대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땅속에 큰 항아리를 심어놓고 그 안에 배우가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소변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약 5시간 가량을 이렇게 묻혀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랑 한 목숨입니다. 몰라보게 초췌해진 민호. 영화 촬영 중 역할에 몰입하기도 했고 고생도 진짜 많이 해서 의도한 건 아닌데 자동으로 살이 쫙 빠졌다고 하네요. 형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볼 낯이 없다. 이곳은 부산이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송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병두를 여기서 바로 죽이지 못하도록 주변에 낚시꾼이 있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시나리오 초고에는 민호가 청룡영화제에 상을 받는 순간 병두가 나타난다는 설정이었는데 아무리 영화지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나이트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021년 영화 파이프라인으로 K-POP 무비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참패하고만 유하 감독. 2023년 드라마 아이킬유의 촬영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가 만든 드라마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